국세외 수입의 연체 채권이 11조 6천억이다. 그래서 이 회수율을 봤더니 최근 5년간 1.8%에 불과. 그리고 이걸 캠코에다가 회수를 맡겼는데 여기에 7억 6,500만 원을 수수료로 줬다. 정부가 2017년부터 장기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관어 사업 제한 등 체계적 회수 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악성 채권에 대해서 회수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회의에서 발표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의원님 그 몇 가지 장치 마련하는 게 이제 캠코에 대해서 위탁하는 거라든가. 아니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된다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캠코가 뭐 방문 출장, 우편 납부 촉구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1.8% 실적이 되니까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것은. 예, 뭐 하여튼 네,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내년부터 특수직 종사자 고용보험 의무화 도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부 기관의 이 특고에 대한 이 정의하고 범위가 달라요. 소득세법상의 특수직 종사자, 산재보험법 또 산업법상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명칭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세법상에는 8개 직종, 그 다음에 이 산재보험법상에 보니까 한 13개 직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소득 신고를 할 때 국세청에 업종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업종 코드하고 명칭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법상 규정된 특고가 국세청 업종 코드에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업종 분리부터 좀 일치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특고 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체계에 대한 이 정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건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원천 징수가 없는 특수직 종사자 통계는 아예 파악조차 어렵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 저희가 이제 국세청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뭐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천 징수로 인해 포착된 분들이 한 5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지금 파악조차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소득신고를 장려하려고 근로장려금의 특고도 이제 받도록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4년 사이에 1,780가구만 달랑딱 이것만 소폭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한 데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지 혜택이 있어도 납세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 있다 보니까 이제 특수직 종사자들이 이렇게 자진 신고를 해서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를 확대하는 강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원천징수 당연히 확대가 돼야 되는데요. 첫째는 사업주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주가 되더라도 사업과 근로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징수를 요청을 하면 납세 비용이 굉장히 커져서 쉽지 않은 것도 있어서 네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해보시죠. 숙제입니다. 예. 우선 원천 징수를 대리해주는 납부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법 있잖아요. 네.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네네. 그다음에 원천 징수 의무자를 설정하기 어려운 말씀하신 그런 영상코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든지 교부금을 지원해주는 납세조합을 좀 활성화하면은 그러면 소득신고를 좀 유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좀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